이번 시간에 우리 자료 분석, 가공 도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료 분석, 가공 도구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죠. 그런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이제 가공하고 분석을 해서 적합한 형태로 이제 변환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스프레드시트하고 나는데 우리 이제 스프레드시트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우리 엑셀이죠. 그리고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구글 시트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애플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 스프레드시트 그 프로그램 이름이 애플 넘버스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프레드시트,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소규모의 데이터도 정리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통계가 됐든 시각화,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게 우리 이제 스프레드시트라는 거예요. 해서 얘를 가지고 이제 통계 처리를 한다거나 계산을 하고, 그리고 차트, 그래프를 이제 작성해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우리 통계 분석 도구다 하고 그렇게 나왔죠. 얘는 이제 통계 기법, 그리고 이제 분석 모델,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정량적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 주는 그 도구가 통계 분석 도구라는 거예요. 거기 종류에 보게 되면 SPSS라는 것도 있고요. SAS라는 것도 있고, R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이제 SPSS하고 나왔는데 얘는 이제 GUI 그 환경으로 돼 있어요. 우리 윈도우처럼 아이콘이 있고 메뉴가 있고 해서 메뉴가 됐든 아이콘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자료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사회과학이나 심리학, 주로 이제 중소규모의 데이터 이제 분석에 적합한 게 우리 이제 SPSS요. 해서 이 SPSS를 가지고 우리가 대용량의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SAS라는 거는 기업이나 이제 기관에서 대규모 이제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그 이제 분석 도구가 SAS라는 거예요. 얘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라이선스를 따로 이제 구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복잡한 이제 통계 모델도 이제 제공해주고 대용량의 데이터 이제 처리에 적합한 게 우리 이제 SAS라는 거예요. 그리고 R이라는 거는 무료 오픈 소스예요. 해서 이제 공짜로 쓸 수 있긴 하지만 얘는 프로그래밍 지식이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가 있어요. 해서 어떤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가공하냐, 거기에 따라서 사항별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도구에 보게 되면 이제 파이썬이 나오고 이제 R이라는 그 언어가 나왔는데, 얘네들은 우리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자동화 이제 분석을 해주고, 그리고 머신러닝, 이런 이제 다양한 분석을 이제 수행해주는 그 도구입니다. 이 R이라는 이 언어는 데이터를 이제 정리하고 분석을 해서 그래프로 보여주는데 최적화된 그 언어가 우리 이제 R이라는 그 언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웹 크롤링이라는 거 했었죠. 웹사이트에서 이제 공개된 그런 정보를 자동으로 이제 탐색해서 추출해서 수집을 이제 해주는 그 도구를 보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이제 예시로 사용된 스크래피, 그리고 뷰티풀 스프라는 게 전부 다 이제 파이썬에 들어있는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각화 도구라는 거요. 시각화 도구라는 거는 분석 결과를 그래프가 됐든 대시보드가 됐든 이렇게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는 그 도구를 보고 우리가 시각화 도구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지금 여기 이제 종류에 보니까 이제 태블로우라는 게 나왔어요. 이 태블로우라는 거는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직관적으로 이제 시각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보고 우리가 태블로우,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데이터 분석가나 아니면 비전문가, 그런 사람들도 모두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각화 툴을 보고 우리가 태블로,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리고 파워 BI요. 우리 파워 BI라는 거는 우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얘는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분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석 도구를 보고 우리가 파워 BI,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 다음에 맵플로리브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 맵플로리브라는 것도 우리 이제 파이썬에 들어있는 하나의 이제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이제 차트 같은 것들을 직접 이제 그려주는 게 아니라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세밀하게 이제 차트 같은 것들을 직접 이제 제작할 수 있어요. 해서 커스터마이징이 이제 자유롭고요. 다양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 시각화 도구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시각화 도구예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도구하고 나는데 데이터베이스 도구에는 우리 이제 MySQL이라는 것도 있고요. 오라클이라는 것도 있고 SQLite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도구라는 거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조회하고 분석을 이제 지원해주는 그 도구를 보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도구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ETL 데이터 처리 도구하고 나왔죠. 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리고 이제 변환하고 그리고 적재하는 그 과정을 자동화해주는 그런 도구를 보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거 보면 이제 탤런트하고 나는데 이 탤런트라는 거는 여러 이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이제 추출하고 변환하고 적재하는데 특화된 그런 오픈소스 데이터 처리 도구를 보고 우리가 이제 탤런트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펜타오 하고 나는데 이 펜타오도 데이터를 이제 통합하고 처리하는 그런 분야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술이지만 이 펜타오라는 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 추출 변환 적재 이런 데이터 분석이나 우리 이제 시각화에 특화된 그런 이제 오픈소스 플랫폼을 보고 우리가 이제 펜타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아파치 나이파이라는 게 나는데 이 아파치 나이파이라는 거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한 그런 이제 오픈소스 플랫폼을 보고 우리가 이제 아파치 나이파이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서 우리 자료를 이제 분석하고 가공하는 도구에는 이렇게 이제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죠. 얘가 이제 종류가 이제 많다 보니까 다음 중 이제 프로그램 도구에 이제 해당하는 거 찾아라, 시각화 도구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해서 각각이 이제 뭐가 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